네, 금요일에 대장 박병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네.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최근에 좀 강한 후퇴, 전략적 후퇴 이렇게 주셨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주실지 먼저 의견부터 체크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의 시장 전략 바로 또 열어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후퇴입니다. 전략적인 후퇴입니까? 또 강한 후퇴입니까? 지금은 이제 강한 후퇴, 강한 후퇴입니다. 네. 근데 강한 후퇴인데, 후퇴하면서도 우리가 전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 보면은 삼국지 혹시 다 읽어보셨죠? 그 보면은 이제 삼국지에서도 내가 후퇴를 할 때 앞으로 이기려고 하는 후퇴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 후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전략적인 거죠. 무작정 신앙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기려고 후퇴를 해보는다. 그런 어떤 뉘앙스, 그런 느낌으로 후퇴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전략적인 후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공부해 봐야 할 이슈들이 많은데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채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네.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미국 국채금리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어제 미국이 이번에 9월 22일 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네. 기준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0.75% 인상해가지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는 이제 3.25%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번에 10월 14일 날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정은 이제 이번에 10월 14일하고 또 한 번은 또 11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두 번밖에 없는데 미국은 추가적으로 11월 1일부터 2일,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이렇게 두 번 남겨두고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를 올린 뒤로 미국 국채 10년물이 3.5를 그동안에 계속 움직였는데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제 새벽에 오늘 아침 새벽이었죠. 3.71%로 이제 급등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미국 기준금리가 3.7%까지 급등했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 수익률이 거기에 못 맞추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금리에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자 부담에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아주 급등을 했어요. 네. 제가 한번 그래프를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3년물인데. 그 3년물인데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어제 요거는 어제 기준입니다. 4.1%. 3%대에서 놀다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오늘 또 거의 뭐 4.3%까지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시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최근의 저점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의 저점이 0.78%였습니다. 0.78%에서 지금 4.3%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한 거의 5배가 왔거든요. 5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저금리가 이제 그동안에 대세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5배 이상,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는 10배 이상을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 수익률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놔둘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가 후퇴를 하되 대응 전략을 잘 짜면은 또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시간에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네. 코덱스, 뭐 200 선물 인버스,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혹은 이제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이런 종목들이 또 있고, 또 금리가 또 상승하면은 수혜주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금리가 이거는 대세로 계속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금리 피해주는 피하고 금리 수혜주 쪽으로 공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후퇴를 하더라도 좀 매니저님 말처럼 해지 방법도 있고 금리 인상 수혜주도 있으니까 저희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해 보면은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수혜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금융주들이 또 전통적으로 수혜주라고 네.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또 공략주로 삼성생명을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그 관점 그대로 갖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그 금리 그 상승 수혜주 삼성생명은 이 회사는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죽음의 계곡을 걷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그 이제 3년물 같은 경우는 7, 8%에서 1%대까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기 국채 금리다 자기 수익률을 연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죽음의 궤골을 걷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잖아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사에서 삼성생명이나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두시게 된다면 네. 다른 종목들은 빠지지만 오늘 삼성생명이 좀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금리 상승하는 것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상승에 피해가 해당되는 종목을 우리가 매도하고 금리 상승에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이동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시장이 시황이 빠지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나 코덱스 인버스나 하곤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나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오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포트를 그냥 가볍게 이동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후퇴를 하되 전략적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후퇴를 한다면 자, 안 좋은 것은 빨리 피하고 되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왜냐 흐름 자체가 지금은 큰 흐름이 되고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버텨주는 종목들로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삼성생명에 대한 관점을 네. 여전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시장과 무관하게 또 견조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공략을 했었던 네. 동국산업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수익을 리뷰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난주보다 무려 30%가량이 또 더 올랐네요. 네. 지금도 지금 동국산업은 저희가 그때 목표가 수익률 달성하고 나서 네. 지금 81.57%나 올랐어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을 이제 동국산업을 제가 리뷰를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부분에서 여기가 1차 상승을 이제 이게 월봉입니다. 1차 상승을 주고 나서 눌림목에서 특히 거기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20개월 이평선이에요. 자,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에서 여기 이동평균선을 잘 주목해 주세요. 20개월과 60개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됐거든요. 그래서 정배열을 되면서 눌림목이면은 요 자리가 이제 파동상 2파, 자 1파, 그 다음에 눌림목 줄 때 2파,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때가 3파. 지금 현재 3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런 어떤 그 상승 파동의 3파동을 또 돼서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자회사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이 회사가 주가가 1차적으로 그 지난번에 8월 24일 급등할 때 자기 자본금의 15% 이상의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왜? 호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주가가 저점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서서히 호재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때 호재가 드러나면 이제는 이 종목을 과감하게 이 실현을 하도록 오늘 같은 경우도 호재가 제가 보면 드러났지 않을까. 일본 왜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어려운 시장 공략할 수 있겠고요. 삼성생명도 지금 이런 패턴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유망주 들고 온 종목들도 딱 이런 패턴입니다. 한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은 힘들지만 그래도 매니저님이 열심히 또 종목을 발굴해 오시고 동국산업도 또 한 달 만에 81%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또 오늘 갖고 오신 종목들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두 가지 공략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위한 종목입니다. KTNG 가져오셨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보시나 봐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자, KTNG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온 포인트는 불황기에 강한 기업이에요. 이 KTNG가 그 담배를 전문적으로 팔고 또 인삼을 팔잖아요. 네. 인삼도 팔고 홍삼도 팔고 그렇죠. 또 각종 건강식품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딱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KTNG만 인삼 파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 팝니다. 뭐 고려 인삼이나. 근데 왠지 KTNG 매장을 가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좀 브랜드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불황기에 강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좀 광고할 때 제발 자기 회사 물건을 쓰지 말라고 광고하죠. 그런데도 물건을 쓰죠. 네. 자,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저는 이제 이번에 1,400원을 뚫었잖아요. 1,413까지 왔는데 앞으로 원달러 이제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 앞으로 저는 1,700원도 내년 정도는 1,7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달러가 강세였을 때 이 종목은 수혜주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되게 강한 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KTNG 주가 보면은 뭐 네.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 가격 전략도 한꺼번에 세워볼까요? 자, 이 종목을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중요한 전략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가격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종목의 한번 이익 모멘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의 그 이익을 보신다면, 자, 참고로 22년 동안 적자를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90분기는 그 이제 분기 4개 분기가 합해서 1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90 나누기 4를 해보면 22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9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우리는 불황기에 강한 기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요거는 그 이제 다음 화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그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 광고가 있어요. 이거는 KTNG 광고가 필립 모리스에서 그 회사는 담배 회사거든요. 네. 근데 역시 KTNG 광고를 보면은 담배 값이 이게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면은 암에 걸린다. 실제로 그 폐암을 걸렸던 사진도 담배 가게 찍혀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담배를 피우면은 폐암에 걸린다라고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예전에 담배를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끊은 지가 17년이 됐었는데 담배 끊는 게 정말 힘들어요. 심지어 그 남이 버린 꽁초도 얻어 피우면서 길바닥에 있는 꽁초도 가서 피우면서도 저 수모를 당한 듯 담배를 못 끊었는데 결국은 담배를 끊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담배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담배는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 끊는 게 힘든데 요 정도로 그 네거티브 광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되겠고요. 더 심지어 담배를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에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법이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이 1,4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700원 가면은 수출을 하면은 300원 정도의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과거의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보면은 환율이 약세였을 때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에 제가 한번 가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격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월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으로. 네. 자, 월봉으로 보이면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화살표 요 부분이 2020년 4월 달이거든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주가가 빠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삼성전자가 2배나 올랐습니다. LG전자 3배, 현대차도 한 2.5배. 우리나라 대형주는 대부분 2배 이상은 다 올랐는데 KTNG만 유일하게 지금 계속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어요. 자, 이 회사가 그렇다면 이익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넘사벽이에요. 이 회사가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23에서 25%입니다. 지금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기 순이익의 100배가 넘는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순이익이 100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그 LG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됩니다. 근데 KTNG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회사 대형주는 다 갔는데 이 종목은 뭐 안 갔어요.
이제는 드디어 주가는 이렇게 오래도록 횡보 등락하면서 2년 가까이 계속 횡보 등락했기 때문에 이제 매집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장기 동안에 매집한 주식들이 올라간다. 더군다나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KTNG는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설사 종합지수가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진다 해도 2,000을 깬다 할지라도 이 종목은 거기하고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도 차트 보면서 네.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아까 월봉을 보니까 낮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 일봉을 보면은 여기서 살짝 고개를 쳐드렸어요. 요게 신호입니다.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신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때 따라가 들어가도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길게 보면 따라 들어가도 문제 없잖아요. 여기 박스권 삼각형 수렴대를 막 돌파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가격에서 86,400원에서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체결된다면 1차 목표가는 9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국내 대표 배당주 중에 또 하나로도 꼽히죠. 네, 지금 그렇죠. 외국인 매수도 대량으로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주가 흐름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들어봤고요. 두 번째 다음 주 공략주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삼성화재 가져와 네. 주셨습니다. 네. 삼성생명에 이어서 삼성화재를 또 가져와 주셨네요. 네네. 자, 삼성화재 이 종목의 포인트를 자 본다면 제가 먼저 이 회사를 제가 긴급 출동을 경험을 했어요. 이번 추석 때 실은 네. 뭐 제가 긴급 발진으로 해가 차가 좀 사고 났어요. 근데 위험한 물론 상황이었네요. 그 차 사고 같은 경우 10몇 년을 탔기 때문에 폐차를 시켰습니다만은 네. 근데 뭐 내가 지금 몸 성성하잖아요. 근데 그 급발진 돼가지고 제가 뭐 순식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기서 다 상황 종료가 됐는데 제가 그 애니카 삼성화재에 이제 부르면 바로 오는 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불렀는데 5분 만에. 자, 5분이면 대단한 속도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바로 온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또 출발하기 전에 방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방전 관련 사고를 또 신고를 했더니 그거는 약간 좀 시간 걸려가 10분 만에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서비스에 정신이 뛰어나더라. 그리고 또 이 회사는 고금리 상승 수혜주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상승 수혜주인데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제가 볼까요?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BPS라는 거예요. BPS라고 하는 건데 BPS라는 것이 뭐냐면 이 회사의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러면 그게 순자산이 되거든요. 그 순자산을 이 회사 전체 주식수로 나누는 게 BPS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주당 청산 가치. 그러면 이 회사를 지금 당장에 청산해가지고 주주들이 받는 가치가 얼마냐? 지금은 대략 39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얼마인가요? 19만 6,500원. 그러면 지금 연간 회사가 또 그리고 순이익을 1조 이상을 계속 버는 회사인데 자기 순자산 가치 절반도 안 되는 지금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이 정도로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가 올랐을 때에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요즘에는 조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그 경기 민감주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살짝 삼성화재도 삼성전자처럼 뭐 그만큼의 급의 A급의 우량주니까 그대로 수평 이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대안식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 종목을 대해서 체결이 이제 매수가는 요 정도 한 19만 6,500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21만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방어 성격으로 종목들 알려주셨습니다. KTNG랑 삼성화재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들 말고도 또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시죠? 고엔스탑으로 다음 주를 위한 전략 바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왔던 10가지 종목들이죠. 대형주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 종목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73%나 밀렸습니다. 2차 전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네.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이 회사는 일단은 스탑을 할게요. 이 회사가 주가가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빠짐이 들고 주가는 잘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라갔던 것은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니까 매출액이 앞으로 3년 동안에 거의 매년마다 30% 이상 혹은 38% 이상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성장주로서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11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의 예상의 매출액은 20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자기 매출액의 지금 5배가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순이익의 시가총액이 100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너무 좀 과도한 측면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압력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미국으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투자하는데 네. 거의 조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1,4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정도 이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이제 투자를 결정을 짓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환율이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환율이 거의 한 뭐 20 몇 프로 정도 올라가면 이 회사는 고스란히 환차손을 그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조만 투자하더라도 그 1조를 손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때문에 투자 계획을 조금 잠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요인은 지금 현재 약간 거시적인 변수 그것들이 안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좀 다운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지수가 뭐 2,200선을 깨고 밑으로 내놓는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이 지금 110조로서 우리나라 전체 종목에서 2위권입니다. 그러면은 그 ETF 관련 상품들이 같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은 또 스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또 단기간에 급등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이기도 하고 시장도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LG엔솔은 스탑 의견으로 드려봤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또 저희 다른 종목도 봐야겠죠.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봐야겠죠. 많은 네. 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개인의 매수가 계속 잡히고 있어서 네. 지금 저점 매수를 들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더 밀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이 가격에서 스탑을 말씀드렸던 것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제가 큰 사이클로 이거를 한번 봐드린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감자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2009년 때 거기 주가가 저점이 5,77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지금 거의 30배 정도 왔거든요. 30배 정도. 자, 30배 왔는데 지금 미국 나스닥이 200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약 12년 정도의 장기 상승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IT 그 장기 상승 사이클은 이제 2021년 연말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에 ABC 파동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조금 안 좋은 킬러 C라고요. 여기가 이제 A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B 파동이고 A 파동이 저점을 꼬리를 깼잖아요. 그러면 킬러 C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킬러 C 파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격보다 더 심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15만 원에서 지금 가격이 8만 지금 3,500원대에서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한 그 고점에서 한 4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저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파동상 킬러 C 파동은 이제 초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킬러 C 파동 같은 경우는 A 파동에 1.618배까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6만 원대까지도 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올바른 투자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제가 본다면 스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차트 들여다보면서 또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탑 의견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가온칩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죠. 지금 그래도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한 반도체 중소형주는 조금 튀어 올라와 주는 상황인데 이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실지. 네, 가온칩스는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고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봤을 때 고인데 네. 여기서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오. 신규 매수는 왜 아닌가를 요거는 이제 재료는 방금 아시잖아요. ARM 관련 인수 관련인데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신규 매수는 아닌가를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 보면은 지금 21선이 있어요. 21선이 아래 거죠. 파란색이죠. 그리고 61선이 이제 그 빨강색인데 현재 21선하고 61선이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 주가가 역배열일 때 주가 올라가면 오히려 매도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배열이라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가 노출됐거든요. 노출되면서 여기 부분에서 갭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대량 지금 여기서 거래량 표시가 안 됩니다만은 아마 거래량으로 본다면 상당한 거래량이 형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을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거래량으로 본다면 상당히 거래량이 지금 형성이 됐어요. 오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서 갭 상승 음봉. 자, 요거는 갭 상승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갭 상승 음봉이라는 건 요런 색깔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32,150원보다 높이 예를 들어서 32,000원에서 가격이 떠서 출발했는데 그대로 오전에 쫙 밀려버리는 음봉 그런 게 나오면 신속하게 이익 실현 매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기억하시면서 가온칩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가지 종목들 지켜봤고요. 또 네 번째 종목도 바로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문배철강 보겠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오늘 오후장까지 시세를 또 잘 유지해줬습니다. 앞으로 더 봐도 될지 문배철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문배철강은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린 몸통이 긴 양봉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캔들 에너지로 본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 요거를 제가 한번 분차트로 볼까요? 자, 분차트로 보니까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있네요. 제가 이거를 분차트로 한 그 10분 차트로 봤더니 자, 여기 같이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오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강하게 그냥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만들고 나서 상한가가 풀렸다가 말았다 풀렸다 말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계속 자기들이 올려놓고 팔아먹었다는 신호입니다. 팔아먹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는 하고 있지만은 이 종목을 다음 주에는 추격 매수는 조심하시고 오늘 지금 시간외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시간외를 볼까요 한번? 시간외를 보면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네요. 여기서 현재. 그래서 다행히 상한가 시간에서 안 풀렸어요. 상한가가 시간에서 풀렸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조건 36개 출혈량을 해야 되겠는데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월요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풀렸다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배철강까지 이렇게 고엔스탑으로 네 종목들 다음 주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걱정 많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무료 방송을 하시나요, 매니저님? 네. 자, 오늘 제가 그 5시 반에 무료 방송을 오늘은 꼭 해야 되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이 빠져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가 그 종목을 분명히 우리 이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11% 수익이 났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날 수 있다고 보고 내가 지금이라도 어떤 시장의 전략을 바꾸면 뭐 간단한 손바닥을 뒤집은 것처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전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략을 여기서 바꾸기만 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나한테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바꾸냐. 그 이유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5시 반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걱정 많으신 분들 잠시 뒤 5시 반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장 박병주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